오늘 저녁 9시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재밌는 라이브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왜 나는 그대로일까? 나는 좀 변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40년 동안 10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신 정신과 명의이시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신 반건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음.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비온들이 이렇게 꽤 오래간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왔습니다. 예. 그쵸. 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인사와 소개 그리고 네. 근황까지 좀 네. 여쭙게요. 아 제가 올 2 월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정년퇴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대학병원에 일을 해서 음. 그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흔히 인제 개업가에 좀 가서 강호들, 그 무림의 그 강호들 좀 만나고요. 병원에서 일도 좀 하고 지금은 한 10 월부터는 한 군데 병원에서 그 제2학마흔병원이라는 데서 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2 월을 기점으로 교수님도 굉장히 좀 큰 변화를 겪으신 예. 거네요. 크게 변화가 있었죠. 예. 예.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책에서 보니까 41년 되셨다 이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가 인제 41 년째더라고요. 예.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실제로 이제 좀 개원가로 나오셔서 또 환자들 만나 보시고 하면 쪼끔 느끼시는 것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실은. 네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제 3 차 병원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거하고 또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 음. 거는 굉장히 다르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다르고요. 또 제가 음. 해야 될 것도 많이 다르고 일단은 제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기존 40년 동안 굳어 있는 생각들을 좀 바꾸는데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 이런 그렇죠. 근황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음.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유.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책이지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거 오늘 음. 50분 동안 이야기 나누겠지만 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이 사실은 이제 삶의 태도라는 제목이 쪼끔 경직될 수도 있고 좀 너무 이렇게 너무 나이 먹은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큰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변화의 그 중간에 음. 서 있지만 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답을 좀 주시겠지만 사실 '사람이 변할까?' 이런 질문 일상 속에서도 네. 굉장히 음.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변할까?' 이런 궁금증을 저도 안고 가는 사람 중에 네네. 하나인데 결론을 좀 미리 말씀 주실까요? 아니면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들려 주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서 네. 변할 수 있는지 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써서 인제 네네. 처음 저희 의과대학 동기들한테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올렸더니 굉장히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뭐 "사람이 어. 어떻게 변하냐. 네. 우리 봐라. 우리 꼴을 봐라. 계속 이렇지 않느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변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 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주제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바뀌고 싶은 사람이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 '아이고 뭘 바뀌겠어. 그리고 이 나이에 뭘 바꿔.'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부정적, 긍정적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각자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굉장히 말씀이시지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책에서도 이 변화를 좀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음. 변화에 도움을 주는 네 긍정적인 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나열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누면서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잘 새겨 들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좀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건지 그 음. 계기도 참 궁금하네요. 아.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최근에 썼지만 인제 시작이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당시에 제가
코비드가 한참일 때였는데 이제 학교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안식월이라는 기간을 줘서 특히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좀 외국에 나가 있었고 그때 이제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저희 애들이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집사람 없이 딸 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한 경우가 처음인데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아, 낯서셨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쉽지 않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게 좀 놀라우셨어요?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교수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제 딴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그 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는데 웃어주지 그럼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고 몰랐던 사실을 마주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제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서 붕괴가 되는 거죠. 어머 세상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공감하는 일이잖아요. 환자들하고 네네. 만나서 진료를 하는 일인데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는 굉장히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어머.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신과 가서 37년 차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한번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거기 이제 체류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매일 저녁을 애들 집에 가서 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예. 저녁 먹을 때마다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은 거의 체하듯이 먹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진짜 제 모습이 다르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거 관점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애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데 제 관점에서는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좋은 공감 능력을 가진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변화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뭐 충격, 애들 말로 멘붕이죠.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생활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그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렵고 또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사실 똑같이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몰랐을 텐데 그렇죠. 마주하게 되신 거네요, 교수님. 그리고 대개 이제 집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집사람이 이렇게 어떤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네네. 조율자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굉장한 격동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의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쉽진 네네. 않았죠. 그래서 내가 밥을 거기 가서 안 먹겠다. 혼자 내가 먹겠다. 차라리 내가 혼자 했었고, 먹겠다. 굉장히 충격이라서. 근데 자꾸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충격이었고,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이 아닌 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몰랐던 나의 그쵸. 이야기를 좀 알게 되고 마주하게 되셨다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런 거죠. 이제 일까요? 네. 그림에 사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건 뭐냐면 네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좀 더 세상을 알고 싶으면 뭔가 SNS를 해라. 저희 세대는 SNS 그렇게 쪽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지금은 이제 잘 하지 않는데 한 3개월 동안 인스타를 가입을 해서 와. 이제 그 생활을 막 올렸던 그림들인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올리신 거예요? 그쵸. 이게 그려서 우와. 올린 거죠.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은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있던 숙소가 있었고요. 숙소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미국에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그 편의점도 있고 이제 그런 음식점들도 있고 뭐 트레이더 조라는 그런 유기농 파는 식당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이
이게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숙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한강변 따라서 있는 그런 것처럼 뭐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제 러닝도 할 수 있고 매일 그렇게 좀 했었죠. 그래서 저녁 때 가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 이제 그날 밤이나 그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 길을 뛰면서 자전거 타면서 울분을 달래고 나를 이제 좀 정화하고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냥 인스타에 이렇게 그려서 올렸었고요. 야, 3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네. 인스타라는 게 굉장히 빠지면 빠질수록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중독됩니다. 됐죠. 와, 그러면 좀 SNS를 통해서 음. 좀 소통을 하시고 나서 얻으신 깨달음도 좀 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살았던 세상이 너무 작은 세상이고 아. 예. 그 안에서 진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죠. 인스타에 들어가면 뭐 아시겠지만 뭐 무궁무진한 자료들도 있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면하고 뭐 이렇게 편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아와서는 또 바로 이제 또 직장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인스타도 할 수 없게 됐고 이제 그 충격도 이제 좀 수습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 아이들하고 저하고 걔네들도 사실은 이제 아이라 그러지만 성인이고 와서 큰애는 결혼도 했고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변화의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책으로 써야 된다. 아. 예. 아빠들이 그렇게 자녀들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변신할 수 있는 노력이 아빠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 몇 분이 아빠 교실 뭐 이런 그런 책을 쓰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만나는 환자들이 ADHD 환자들이었는데 ADHD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변신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뭐 그대로 또 10년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ADHD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이런 변화의 노력 또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훨씬 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관점을 달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 제가 달라지면 제 생각을 식구들도 하신 달라지고 거죠. 또 네네. 저 뭐 관계된 여러 사람들 또 제가 속한 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3개월의 안식월이 결정적인 책을 쓰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을 쓰시는 게 참 어려움도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40년 동안 했던 일은 논문 쓰는 일이라서 네. 그 논문은 사실은 서로 아는 어떤 그런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떤 틀이 잡혀 있는데 대중서적은 이게 연령층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관점이 다 다른 분들이라서 이게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어쨌든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차부터 조금 흥미로운 문구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죠. 우리 인식에는 변하지 않는다. 네. 사람은 이런 그렇죠. 인식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크게 5개 챕터인데요. 네. 이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변화를 이제 일으킨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이제 육하 원칙을 좀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꽤 있죠. 그걸 잠깐 소개를 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네. 설명 주셨고요. 이제 네.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이제 인사 한번 나눠보고 네, 예. 시작해봐도 될까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러시죠, 지금 뭐.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네, 행복한 인생님, 아버지들이란 이런 댓글도 주셨고, 아버지. 흰둥이 부드리님께서 방송 네. 너무 재밌다고 또 응원의 예. 댓글 아유, 주셨고, 감사합니다. 윤희님께서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아, 시청자분이신데, 그러세요? 아, 트레이더스 조 자주 가신다고 예, 예, 예. 아까 그림에 대해서 또 예. 공감을 해주셨고, 또 노는 게 제일 좋아님께서는 나이는 들었지만 변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근데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아까 의욕이 말씀을 있으신 거니까. 주셨고요. 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정년퇴직이요라고 또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만 또 정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또 교수님의 답변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시프트라는 용어를 좀 네.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변화. 네. 변화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평범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제 시프트라는 영어를 사실 쓰게 됐는데요. 네. 이 영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거든요. 아마 지금 저희도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를 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자판에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쉬프트 키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죠. 그리고 쉬프트 키를 통해서 영어 알파벳이 수문자 대문자로 바뀌고, 그다음에 한글에서 우리 이제 된소리죠. 네.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바뀌거든요. 그래서 쉬프트라는 게 우리가 매일 쓰는 쉬프트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이고 뭔가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더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아마 쉬프트라는 용어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네. 단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장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오래된 거짓말, 이런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주셨죠. 그래서 바뀔 수 없다는 존재가 사실 많아서 우리 이제 속담에도 뭐 3살 버릇이 80까지, 저 속담이 꽤 나온 지가 몇백 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한 40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80까지 간다 그러면은 나쁜 버릇이 끝까지 간다 이런 거죠.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드 헤빗 다이 하드라 해서 그 버릇 잘 안 죽는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네, 그리고 환자들뿐 아니라 그 환자 뒤에 있는 가족들도 사실 바뀌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바뀌시거든요. 제가 그걸 바꾸고 싶은 일을 평생 했는데 이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뭐 아주 쉬운 예로는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때 80명이 입학을 했고, 그중에 8명이 지금 경희대학교에 근무를 했었고요. 네. 요번에 이제 저랑 같이 퇴직을 쭉 했습니다. 과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네. 정형외과 하는 친구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고관절을 제일 많이 바꾼 10,000건 이상 수술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바빠서 볼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의 과거를 제가 알죠. 그렇죠. 학창 시절을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40몇 년 전에 이제 당구장에 있었던 애들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저 중에 한 명은 매일 만화방에 갔었고 지금도 만화방에 가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지금 결국은 40년 동안 교수로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열심히 잘 교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업 안 들어오고 뭐 당구장 가고 뭐 술집 가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바꾼 거죠. 우리가 쉬프트라는 개념을 뭐 완전히 내일부터 난 새 사람이 될 거야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내가
그 새로 적응하는데 잘 적응하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들만 쉬프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우리 몸이야 그대로 있겠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나 버릇이나 아니면 좋은 장점들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거는 좀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겠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제 아까 그 우리 동기들 야, 쟤들 나중에 커서 못 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옛날에 사실 지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십몇 년 지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인턴이니까 쉬프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환경에 맞춰 살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저도 이제 그동안 그 교수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하면은 재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하는 과정에서 해마, 우리 몸에 이제 뇌에서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더라라는 걸 찾아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뇌 전체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저렇게 필요한 해마라든가 일부 부분이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책에서도 그 신경 가소성 이 예, 예, 단어로 좀 소개를 그렇죠. 해주시잖아요. 예, 예. 요거 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소개해 주셔도 그리고 신경 좋겠습니다. 자체가 그 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위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는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 더 그러니까 불과 우리 30년 전에는 신경세포는 재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되는 것도 밝혔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더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더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더 고착된 경향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다 꼰대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듣곤 하죠. 근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이트라는 네. 분이고 그분이 정신분석 이론을 만드는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넘어가면은 정신분석 치료할 수 없다. 이제 그분 생각에도 그렇게 고착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론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제 다음 세대에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회성 발달에 대한 표를 쭉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성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령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한 6세에서 한 12세인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중에는 공부도 있겠지만 사실 6년 동안 배우면 또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거 검정고시 보면 또 그런데 그 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근면성을 배우는 건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굉장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달성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또 이 이론보다 그 뒤에 나온 이론들은 과거에는 이게 일방통행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문제가 있으면 청년기, 중년기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친밀감, 생산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좀 유동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찾아내고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렇죠. 시간이 네. 지나면서 그렇죠. 다 바뀌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찾아내는 거죠.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썸머셋 mom이라는 소설가의 달과 육펜스 이런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달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걸 쫓아가는 거고 육펜스라는 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건데요. 네. 이 썸머셋 mom의 그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은 아주 잘 나가는 회사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때려치고 타이티로 그림을 그리러 가는데 이 썸머셋 mom뭐 소설의 이제 모델이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아시잖아요. 그분에서 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갱이라는 분도 증권 거래인 하던 분인데 이제 40대 초반에 갑자기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다 팽개치고 타이티로 그림 그리러 가서 평생 이제 거기서 돌아오질 않았죠.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중년의 위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중년이 돼서도 자기 자아를 찾고 싶어서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것들이 이상적인 거냐, 이상적인 시프트냐, 뭐 그런 얘기들이죠. 사실 이것도 좀 관점의 차이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왼수죠. 갑자기 마흔에 그냥 무슨 그림 공부한다고 어디로 떠나서 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고, 예. 또 고갱은 사실은 타이티 쪽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쪽에서 뭐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또 다음에 소개해 주실 에피소드도 저는 흥미로웠고요. 하버드에서 진행한 네, 굉장히 장기간의 연구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요? 책 내용을 스포일하면 책을 안 사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건 더 아니겠죠?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일부만 얘기를 해드리는 아주 거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네.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는 거는 네. 굉장히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해로 하면 86년째 들어가는데요. 이게 처음에 그 대상이 됐던 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남학생 268명.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된 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여학생은 맞아요. 왜 연구하지 남자만 있냐, 않았느냐, 이게 이런 성차별이냐 문제점. 그랬는데 네. 그때는 하버드 대학이 남학생 학교였기 때문에 남자 대학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이지만 그래서 했고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의 이제 자손들 또 배우자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 대상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어떤 행복에 대한 그게 이제 맞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12년에 연구 75년 차를 요약한 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고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 관계.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를 인용했던 이유 중에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결과를 찾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이를 먹었는데 70세 될 때까지는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덜 고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생활이 더 좋았는데 75세 이후에는 그런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걸 찾아낸 거죠. 네네. 이렇게 오래 연구를 했으니까 사실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격이나 흔히 얘기하는 어떤 방어기제 같은 게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방어기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어떤 우리 흔히 생활할 때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투사라는 거하고 이타주의가 아주 대조적인데요. 우리 투사라는 거는 내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다 남한테 이제 그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타주의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는데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연구한 건 아닌데 이런 게 부수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찾아낸 게 이 방어기제라는 게 이제 성숙한 게 있고 좀 신경증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아주 병리적인 거.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75세 이전까지는 약간 미숙한 또는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75세 이후에 이 성숙한 기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 그랬다가 네. 재생되는 걸 찾아낸 것처럼 이런 그 방어 기제도 뭐 이렇게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75세. 흔히 그쵸. 네. 나이 먹으면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나이 먹어서 바뀔 수가 있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그 흐름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어떤 분도 그걸 써주셨는데 네. 아유 뭐 지금 뭐 바뀌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라고 네. 하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87세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100세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75세에 시작을 해도 한 20년 더 살게 되거든요. 충분히 75세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좀 놀랐던 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할 것이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 또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를 넘어가면 그 차이도 줄어들더라.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안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가 뒤에 아마 잠깐 언급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쉬프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나은, 더 잘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육하 원칙을 보면 언제 이건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 기원 전 분인데 그분의 어록을 그 아들 니코마코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이렇게 책을 냈던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시작을 잘 하면은 반은 된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고 있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한 얘기 중에 20년 뒤에 당신이 되돌아보면 한 일보다는 하지 않은 거, 못한 걸 더 아쉬워할 거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냥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뭐 다 알고 계시는 KFC 만든 분이 이제 커널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KFC를 프랜차이즈해서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게 65세입니다. 65세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식구들 또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13살부터 일을 하셨는데 별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하다 이제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블루칼라 일보다는 좀 더 수입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야간에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법률 사무소를 차렸는데 이분이 성깔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클라이언트들하고 싸우고 그것도 그만두고 뭐 주유소를 차려서 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닭 요리를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최고의 브랜드가 그렇죠.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그 전에 매 사람들하고 다투고 또 불화가 있고 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뭐 나이도 들기도 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게 되니까 그 숱한 그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쉬프트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건 뭐 방법은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무한도전 같은 거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누가 그럼 쉬프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할 때 배우자,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상사가 진짜 꼰대다. 뭐.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쉬프트의 어떤 제일 큰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 좀 체계적으로 저를 정리할 수 있어서 그렇고 나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다 바뀌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소아정신과 하면서 그동안 좀 찾아냈던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동시성 분리 개별화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과거에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의 발달 과제라는 게 부모한테 독립하는 거고, 독립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들을 쭉 보면서 고민한 게 왜 얘들이 안 바뀌는 걸까? 왜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에 손을 놓고 술, 담배로 빠지고 뭐. 그 배후에 잘 보면 이 아이의 발달을 막고 있는 그 걸림돌이 부모인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애들이 되게 하나인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얘를 놓으면 부모들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불안해요. 오히려 좀 더 음. 많은 관심과 집착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겠네요. 그 사실은 요즘에 아까 그 에릭슨의 발달 이론 잠깐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이 되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20살, 21살, 2살 넘어가면 이제 성인으로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31살, 32살이 돼도 계속 부모랑 같이 살고 결혼도 하지 케이블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식도 문제겠지만 그 자식을 놓지 않고 있는 부모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발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성 분리 개별화라는 이론이 좀 저희가 찾아냈는데, 결국은 이 쉬프트에서 자녀도 쉬프트를 해야 되지만 부모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부터 좀 그렇죠. 변화를 해야 다들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이게 해야 될 것 누구나 같고요. 해당이 된다. 뭐 어디서라는 거는 뭐 앞에 나온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40년 동안 정신과 일만 사실 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전공의 할 때 또 교수할 때 다 다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왔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퇴직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대학병원에 계속 일할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무림의 강호들한테 네.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시프트를 하고 계신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네. 분들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뭐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될 텐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미가 땅속에서 한 7년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한 달 살더라고요. 우화라는 거는 이제 탈피해서 이제 아름다운 매미의 날개를 갖게 되는 그 과정인데, 우리가 하는 쉬프트는 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7, 8년 땅속에 있다 나와서 딱 한 달 살고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우화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자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고요. 뭐 왜라는 거는 뭐 특별히 더 얘기 드리지 않아도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변화가 필요한데 좀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네. 나는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음. 것들 생각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나의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여기 지금 네. 뭐 불안, 우울, 뭐 우울, 번아웃, 뭐 번아웃. 자존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죠. 네. 여러 가지. 직장 상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네. 책을 보시면 네. 이 부분에서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평생 하던 전공하던 일들인데 이거를 그냥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있는 거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안 그러면 불안장애라고 보통 생각하시고 뭐 흔히 뭐 공황장애 막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불안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와야 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어떻게 발표하나, 그것도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긍정적인 불안도 그렇죠. 분명히 있잖아요.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최근에 아마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 인사이드 아웃.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교수님도 보셨나요, 저는 혹시? 봤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저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서 이제 이 라일리라는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새로운 감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안, 당황, 따분, 불업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 말고 노스탈지아도 들어가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불안이 얘가 이제 막 나대면서 막 이렇게 네, 막 막 틀어놓잖아요.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아,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마 그 영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안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동료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수습을 하게 되는, 네.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도와서 음. 그걸 보면서 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 불안을 책에 제가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극복이라기보다는 또 불안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이 불안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리한테 불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딱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이유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좀 불안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불안 역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죠. 예, 이거를 예. 딱 깨달음을 얻었을 때 대단하십니다. 좀- 이 책을 안 읽고도 깨달으시네요. 그런가 대단하십니다.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 들었어요. 네. 많은 그러니까 아마 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제 네, 다른 네. 그런 당황, 따분, 불업 이런 애들이 네. 불안을 잘 수용하고 서로 포용하고 이제 화합을 해서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일 뿐인 거죠. 네, 네. 그게 자꾸 이렇게 병적으로 가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 우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울의 형태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진료실에서 보는 우울증이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뭐 좀 하라 그러면 이거 귀찮은데 안 해도 되는데 귀차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아마 히키코모리나 이제 외톨이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우울감, 이게 그 인사이드 아웃 1편에 그 슬픔이가 나오는데 네. 그 친구도 우울한 감정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있어야 다른 감정들이 어떤 공존하는 데 필요한 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라서, 아마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이 챕터가 사실 제일 어렵고 허술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울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적인 우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울감을 그렇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을 느끼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본 거는 다 병적인 우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의 범주는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이 부분을 아마 따로 책을 한 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더 어떻게 보면은 연구가 필요하신, 그런 부분이 꽤 많죠. 아무리 예. 전문가이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번아웃은 아마 요즘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차 기준, 질병 기준이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고용이나 실업 문제 중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그래서 이제 번아웃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어떤 질병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 고용 및 실업의 한 문제 형태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그 직장에서의 번아웃 말고도 요즘에 이제 뭐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이제 손자 기르고 할 때 번아웃 때는 그거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기술 번아웃이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것들. 우리 이 스마트폰 없으면 당장 큰일 나죠. 공황장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따른 거. 그다음에 창작 번아웃이라는 건 최근에 이제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장, 유튜버? 직업, 유튜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죠. 창작. 네. 저거에 대한 번아웃.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네. 저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이제 어떤 그 WHO에서 만든 번아웃 증후군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적인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안식년을 가든가 제가 3개월 갔던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지 음.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존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이 자존감 저하를 어떤 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결국은 의욕이 떨어질 거고 의욕이 떨어지면 우울하고 무력감이 오고 사실은 시작은 자존감의 문제인데 결국 세월이 가면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영화는 뭐 우리나라 그 김하중 씨 나온 영화하고 I Feel Pretty라고 이제 미국 영화인데 어떤 외모나 어떤 체형이라든가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내면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반대로 또 나를 좀 더 음. 나은 삶으로 네. 이끌어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네.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네, 조금 짧게 저 5분 그렇죠? 남았어요. 그 시간 금방 가죠.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네요. 또 나와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다 설명하자면 좀 그래서 네. 한 예를 들어서 가지만. 뭐 하나만 좀 예를 네네. 들면 우리가 이제 유머라는 건 삶의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나는 원래 좀 타고나기를 좀 무뚝뚝하게 타고났고 이런 거는 없다 그러는데 이 템플 그란딘이라는 분은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 가장 그 위대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입니다. 이분 실제로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이분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2010년에.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이분 강의도 가서 직접 듣고 해봤는데 네. 자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폐가 있는 사람이 유머를 구사한다? 좀 생각하기 좀 어렵죠, 사실은. 네. 사실 굉장히 고기능의 고기능이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차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유머를 제대로 네. 구사하는 분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유머를 쓰는지 그러니까 강의할 때 보면 유머를 굉장히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텔레비전 드라마나 실제 어떤 그런 상황들 보고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웃고 왜 웃고 어떤 코멘트에 웃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본인이 자기 강의에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공감도 그렇고 네, 빨리 더 듣고 예, 싶은데. 회복용 메타인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메타인지라는 건 저도 굉장히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인지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적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나 조절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다 아시죠? 네. 토끼가 졌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토끼가 질 수가 없는데 낮잠을 왜 잡니까?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약점과 장점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토끼가 기고만장해서 낮잠을 잔 거고. 메타인지가 부족했다. 그렇죠. 거북이는 네. 메타인지적으로 나는 느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라도 계속 가는 거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는 거북이는 메타인지에서 성공을 한 거고 토끼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뭐 긍정 심리라는 거는 아마 요즘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 몇백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독립할 때 굉장히 그 공을 많이 세운 분인데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게 그 당시에 프랭클린이 썼던 그 자기 플래너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후대에 이 상업화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만 꼼꼼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를 쓰신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쉬프트라는 거를 얘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내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내 환경이 그렇고 하는데 제 생각할 때는 이 책을 쓰면서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쉬프트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요. 태어나는 순간 폐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폐로 호흡하는데 태어나면서
쉬프트 한 거죠. 그렇죠. 예,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구나 다 쉬프트에 대한 DNA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쉬프트가 잘 될 수도 있고 쉬프트 안 한 채 계속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 달린 거죠. 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50분 동안 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저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독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지금 뭔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제 ADHD 있는 분들이 많이 미루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ADHD 아니더라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겠어? 안 돼.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수능 끝나고 지금 한창 입시철이잖아요. 이 시기가 사실은 모든 학생들한테는 갈등의 상황이죠. 반수해 말어, 재수해 말어 등등.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마크 트웨인이 그 얘기를 했죠. 20년 뒤에 후회하는 거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하지 않았던 걸로 후회하는 거죠. 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의학신간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